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영하권 추위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요, 한랭 질환, 호흡기 질환 조심하셔야 하고요. 더불어서 허리 통증을 동반하는 척추 질환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위의 척추도 휘청, 겨울철 허리 통증 치료법은이라는 주제로 방송 준비했고요. 방송 보시다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아서 무료 문의 전화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요. 목 통증도 괜찮습니다. 그 고민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척추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척추 관련 통증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겨울철 심해지는 척추 통증을 해소하는 치료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추위가 조금 늦게 찾아왔지만 이제 본격적인 추위 시작인 것 같은데요. 이런 날씨를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은 조금 꺼리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척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협착증이고 다른 한 가지는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먼저 협착증을 설명드리면요.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고 그것 따라서 신경이 눌려서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왼쪽의 두 MRI 영상처럼 저렇게 넓어야 될 신경 통로가 오른쪽의 두 영상처럼 좁아지면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에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인데요. 네.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 문제를 일으키는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너무 아픈데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심해서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좁아져서 혹은 튀어나와서 생기는 통증들, 우리 척추 여기저기서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어느 부위에 통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척추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도 좀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허리를 예를 들면요. 요추 1번부터 천추 1번까지가 이제 허리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어느 부위든 조금만 이상해도 허리가 아프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만으로는 내 척추의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는지를 추측하는 건 쉽지는 않은데요. 네. 하지만 다리 쪽에 통증이 동반이 되면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요.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문제가 있겠다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요추 5번과 천추 1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가 아플 때에도 네. 그 원인이 척추일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가 아프더라도 허리에 문제일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통증이 시작하면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면 많은 분들이 수술하라고 할까 봐 좀 병원 가는 걸 꺼리시기도 하는데요. 일단 물리치료부터 단계 밟아 나가는 거잖아요. 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이라도 척추의 이 치료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가장 먼저 1단계인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 신경 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빨리 내원하시면 이런 방법들로 통증을 많이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단계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이 되면 2단계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 방법들에는 증식 주사 치료, 신경 성형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네. 아무리 많은 치료를 해도 통증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런 방법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 그리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하는 게 아니라요. 많은 분들이 2단계 치료에 해당하는 비수술로 해결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비수술 치료법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치료법이 증식주사 치료인데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거고 주사를 몇 번이나 어떤 간격으로 맞아야 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척추도 구성하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고 불안전하게 치유가 되면 통증이 발생하고 만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인데요.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면요.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고 이 염증성 반응을 내 몸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고 튼튼해져서 통증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개 한 달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6번에서 한 10번 정도 한 달 간격으로 주사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이 적은 치료로 접근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증식주사는 이러이러한 환자분들께 필요한 치료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무엇보다 수술을 받지 않고 내 통증을 해결하고 싶을 때에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치료가 되겠고요. 네. 1단계 보존적인 치료를 거듭받아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신경 차단술에 쓰이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고생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 부작용이 꺼려서 주사 맞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 잘 지내시다가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에도 이 증식주사 치료로 그 증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증식주사 치료 대상에 포함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러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까요? 무엇보다 큰 특징은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서 내 몸에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통증을 해결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시술 과정이 비교적 짧고 간단하고요. 부작용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만성질환이나 고령인 분들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지금부터는 실제 증식주사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0대 후반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6개월 전부터, 한 반년 전부터 팔이 많이 저렸는데 이게 또 척추의 문제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어머님께서는 6개월 전부터 이제 왼쪽 팔이 많이 아프셨는데요. 이게 잠도 자기도 힘들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MRI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증상이 발생했던 것인데요. 1단계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아서 네. 이제 수술만이 답인가 이제 고민하던 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치료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2단계 치료가 있는데요. 이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증식주사 치료를 받았던 분입니다. 치료를 한 번, 두 번 받으면서 정말 통증이 계단 내려가도 뚝뚝 떨어져서요. 3회 이후부터는 통증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6회 치료 이후에는 정말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증식주사 치료만으로 많이 통증을 해결해 보셨고요. 점점 허리 통증, 목 통증, 연령대가 젊어진다 하는데 50대 분들의 환자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준비된 사례는 50대 초반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통증이 5년이나 되셨다고 다리 쪽에 많이 통증이 있으셨대요. 네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3세 어머님이신데요. MRI 영상에서 잘 보시면 요추 4번과 5번 사이가 퇴행성 변화 때문에 척추뼈가 앞뒤로 어긋나 있는 척추 전방정이증 그리고 그 부위에 협착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특히 걸을 때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힘들었던 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초기에는 1단계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그래도 꽤 많이 해결되어서 잘 지내셨는데 이제는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주사를 맞아도 좋아지지가 않으니까
정말 수술밖엔 답이 없나 고민하던 분인데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바로 3단계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2단계 치료가 있는데요. 이분 역시도 이 증식 주사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되었던 분인데 치료를 한 차례, 두 차례 거듭거듭 받으시면서요. 통증이 차츰차츰 완화되었고 6차가 끝난 이후에 현재는 기존의 통증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와. 많이 좋아지셔서 네.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좋아진 사례들까지 만나봤습니다. 막 시작된 통증도 좋고요. 오래된 통증도 좋습니다.